저는 마린 테크노 코리아의 대표 조철훈입니다. 그리고 해양 쪽의 박사이기도 합니다. 해양 스포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동력이 있는 기구냐, 동력이 없는 기구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동력이 있는 기구는 이런 배처럼 이런 엔진이 있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동력이 없는 기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나 보트라든가 땅콩 보트, 그 다음에 패들 보트, 자기 몸만 가지고 하는 프리다이빙이 있겠죠. 또 카누, 카약, 서핑이 있죠. 사실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운동은 태권도였어요. 좀 반전이죠. 육지에서 하는 것은 다 자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수련을 갔어요. 수련회에서 이제 바닷가로 수련을 갔는데, 바다에 다들 들어가는데 저는 바다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너무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도 저는 이 정도? 배 정도까지만,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 수영을 하지 못했죠. 그게 조금 지나니까 저는 왜 내가 수영을 못하고 왜 내가 바다를 무서워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수영을 배우기 전에 저는 물속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배우게 됐죠. 이제 나중에 그 강사님이 이제 제가 강사가 돼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강사분이 1000명 이상의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사가 될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배울 때 정말 무서웠어요. 수영을 못하는데 내가 물속을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바다를 처음에 들어갔던 수심이 30m를 들어갔대요. 근데 저는 바닷속 구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눈 감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만 잡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스킨스쿠버를 통해서 그래도 30m를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다가 두려운 게 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처음으로 눈을 감고 그 강사 손을 잡고 들어갔다 나온 게 해양 스포츠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대학의 전공은 프랑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불어 선생님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몸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그 체험을 가르쳐 드리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하고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체육 쪽으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직접 가르치게 됐어요. 강의를 가르치려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운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운동들 중에서 뭐 태권도, 그리고 이제 수업을 했던 것은 배드민턴, 테니스, 스키, 또 볼링, 또 골프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제가 했었어요. 이제 바다에서의 수업은 스킨스쿠버, 또 해양 스포츠인 이런 보트, 요트 운용술, 이런 수업을 하면서 내가 직접 강사의 수준에까지 직접 내가 겪으며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들이 다 달라요. 배드민턴 다르고, 또 볼링 다르고, 또 테니스 다르고, 또 골프도 다르요. 다 각각의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것을 찾았죠, 제가. 그게 찾은 게 바로 스킨스쿠버와 요트라는 해양 스포츠를 찾게 됩니다. 왜 육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바다에서 느꼈냐면,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온하고 평화스럽고 굉장히 내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오는 종목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이에요. 그와 반면에 요트, 윈드서핑, 이런 물 위에서 파도와 바람에
맞서서 하는 이 종목은 정말 다이나믹하면서도 콜라 마셨을 때 그 짜릿함?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동전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운동과 스포츠에서도 그 양면이 존재합니다. 해양 스포츠에서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때론 스킨스쿠버, 때론 프리다이빙, 또 때론 배 위에서, 또 배도 다이나믹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보트를 타야 돼요. 굉장히 스피드가 있죠. 하지만 고요하면서도 다이나믹한 것은 또 요트죠.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요트부가 있어요. 요트를 통한 선수 생활의 접근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뭐 여수, 부산, 그 다음에 이런 쪽에는 초등학교에 요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요트 선수로 나왔던 분들도 다 초등학교 때부터 요트 생활을 했던,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킨스쿠버, 그 다음에 핀수영, 핀수영 같은 경우도 종목이 있습니다. 올림픽 종목은 없지만 전국체전의 종목으로 있고,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선수 생활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지도자의 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지도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 현장에서 직접 가르칠 수 있고, 이제 실기와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겸비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이런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요트 같은 경우도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기에서 이런 그 선박을 운항할 수 있고 그런 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여기서는 현장에서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속에서의 어떤 안전을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인명구조, 그다음에 수상구조사. 이것은 수상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특히 해양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항만공사, 항만청 이런 데에서도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처음부터 이런 어떤 기구를 통한, 동력이든 무동력이든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어떤 재미를 느끼고 어떤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바다에서 사람을,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자격증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를 직접 몰 수 있는 조종면허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죠. 생일 지난 중학교 3학년이면 배 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5마력 이상 25톤 이하. 25톤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예,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면허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어떤 큰 배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요트는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요트 면허증을 줘요. 그러면 요트를 이제 자기가 몰 수가 있는 이제 실력이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동차도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고속도로를 바로 달 수가 있고 바로 아파트 앞에서 파킹 주차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안전하게 많은 연습을 해야겠죠. 네. 지금 여기 보시는 마리나는 종곡항 마리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마리나가 크게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안전하게 파도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을 일단 마리나 시설이라 그럽니다. 개인이 배를 사서 이렇게끔 계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타고 싶을 때 이제 타기도 하고,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배도 이렇게 올려서 수리도 하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배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요트, 또 안에서 숙식이라든가 장거리 항해,
넓은 바다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워 요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다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배들입니다. 사람들을 태워서 세일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뷰를 감상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마리나에서의 어떤 레저 사업자라는 것을 신고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배는 슈퍼 요트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고 대양항이를 할 수가 있는 배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항기 장비들이 있어요. 자동차처럼 내비게이션도 있고, 이제 플로타라 그러는데 지금 북위 37도 11분 내초, 그 다음에 동위 126도 38.61초. 내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항상 바다는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높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는 항상 똑같은 것도 내일 와서 보면은 다르게 느껴지는, 굉장히 신비로우면서도 항상 똑같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다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다에서 어떠한 진로를 택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버 마스터가 되길 바래요. 하버 마스터는 바닷속도 잘 알고 물 위에 있는 배도 잘 알고, 이렇게끔 만들어지는 관리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하버 마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멋진 하버 마스터가 돼서 멋진 해양 산업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배가 한 300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생기는 20개 이상이 되는 이런 마리나 시설에 이제 위탁을 줘서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직업들이 이제 그런 일자리가 생길 텐데, 배를 직접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운항을 하고 또 배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은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일반인들입니다. 우리가 30대, 20대 때는 뭐 스키라든가 아니면 테니스라든가 아니면 태권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지만, 40대, 50대 되면 이제 골프로 우리가 스포츠가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승마로 옮겨가요. 그러고 나서 최종으로 가는 게 60대, 70대 가는 게 이제 바다에서의 이런 배를 가지고 즐기는 건데, 그게 이제 가장 종착지예요. 레저 스포츠의 종착지가 이런 요트입니다. 외국에서는 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요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 그게 부의 어떤 레벨, 순서가 돼요. 또 배도 조그만 배냐 아니면 슈퍼 요트냐. 왜? 자동차는 제일 비싼 게 얼마일까요? 15억 정도? 배는 빌 게이츠가 타는 배가 얼마일까요? 4,800만 원이나 4,800억이랍니다. 그것처럼 자동차의 시장이 굉장히 고부가치 사업이라 하잖아요. 그만큼 요트의 산업 현장도 굉장히 고부가치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제가 30m, 물을 너무 무서웠지만 30m를 먼저 접근하고 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바다, 배가 있는 곳에 가서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 주인분한테 말 한마디 아니면 음료수 하나 물 한 잔 드리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을. 저희 어머니가 너는 물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비도 많이 오고 또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그때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는 하수라든가 이런 배수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죽기도 했었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4년이죠. 2014년 이후에 이제 초등학교 전 학년들이 수영, 물과의 친해지기, 물과 친숙해지는 것을 과목의 의무로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학교에서 바다도 가보고 그다음에 최소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물하고는 굉장히 저처럼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물에서 친숙함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와서 배도 타보고 직접 보고 만지고 또 운전도 해보고 할 수가 있어요. 선장님이 옆에 계시면 잠깐 옆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도 해보고 또 엔진실도 들어가 보고 또 각 굉장히 그 다양한 그 항해 장비가 있죠. 이런 장비들도 직접 한번 우리가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학습이라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쓰는 장비들은 물론 비싸긴 합니다. 고가의 장비긴 해요. 하지만 그 장비들을 배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충분하니까 접근성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장비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와서 뭔가를 하나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걸 가르칠 거냐는 거죠. 근데 점수에 맞춰서 과목을 정했어요. 불어가 내 점수에 맞았던 거죠. 근데 저는 불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대학 때 다녔던 태권도를 가르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바다에 오니까 바다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바다에서 뭔가를 내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겠다 일단 저는 생각했대요. 그래서 바다에 많은 시간을 이제 쏘아붓게 되는 거죠.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물 밖에 있는 시간보다 많았고 물 밑에 있었을 때 나오고 싶지 않는 룩백송이 나오는 그랑 블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짜크라는 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고 또 그 찾은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자기의 어떤 죽음까지도 그거와 함께 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뭔가를 찾아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한 30대에 그걸 찾았지만 설사 여러분들이 20대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못 찾는다 하더라도 그걸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을 만약에 체육학과를 갔었으면 제가 체육학과를 갔다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요트 선수를 했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사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내가 부단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자신이 그걸 찾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 전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모든 어떤 다른 사람이 한 번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상하게 10번, 20번 정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바다에서 해양 스포츠는 정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